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좌파의 가증스러운 변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치르면서 정책을 조금 좌클릭을 하거나 우클릭하거나 이런 일들은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신의 기둥이 되는 역사관, 세계관, 안보관을 대통령 선거 때 표가 아쉬워서 180도 뒤집어 버리는 이런 형태는 아주 가증스러운 표변입니다. 이것은 그 후보가 얼마나 깊이가 얕으며 무게가 가벼운가를 증명을 해내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이런 이정표입니다.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이 이렇게 가증스럽게 표변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역시 표 앞에서 TK표, 보수표, 우파표, 박정희 표를 한 표라도 더 구걸하기 위해서 이런 표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3박 4일간 메타버스를 타고 TK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정 행사가 박정희의 향수를 자극을 하고 박정희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박정희의 표를 긁어 모으려는 아주 얄팍한 그런 수작입니다. 자, 제가 일본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첫날은 대구 동성로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찬양을 하고,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해인 1979년에 세웠던 금호공과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자, 그리고 내일은 추풍령 경부고속도로, 첫 번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준공기념비를 찾고, 또 마지막 날은 포항에 가서 박태준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경제발전, 산업화의 공적을 상기시키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동성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단합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공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패륜의 죄를 저질렀는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이죠.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만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친일 매국 세력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독재 세력으로 매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라고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기술 인력을 쌓기 위해서 만든 금호공대를 방문한다고요? 금호공대 같은데 10군데 방문하기 이전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묘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지요. 자, 그리고 인권은 탄압하고 민주주의는 지체했다.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애국 독재냐, 아니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처럼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탐욕 독재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독재가 아름다운 독재는 없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다소 억압을 하고 100% 서방식의 자유민주주의를 조금 지체하고 연기하고, 그래야만 국력을 총결집시킬 수 있고 나라의 발전 단계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런 장군들, 쿠데타 세력으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 revolution from the above,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이집트의 나세르, 페루의 베라스코 장군, 터키의 케말 파샤, 일본 메이지 유신의 군부 지휘관들, 박정희 대통령, 이런 아름다운 독재, 성공한 위로부터의 혁명, 이것을 인정을 해야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경제발전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방임주의의 인권을 100% 보장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떤 고도의 국력 결집을 위한 이런 독재가 없이는 경제성장, 수출경제, 북한과의 안보전쟁, 이런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재명의 TK의 방문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일종의 유적을 방문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박정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칠곡의 다부동 전적지도 찾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말 파죽지세로 돌격해오는 북한군이 임시 수도가 설치된 대구를 함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미연합부대가 낙동강, 외관, 마산 외관, 이런 지역을 쭉 잇는 일종의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을 해서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서 6.25 전쟁에서 최초로 대규모 승리를 거두고 이 대구와 부산 지역을 지킨 대한민국의 명줄이 걸린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난번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의 역사를 이승만 친일 세력과 미군 점령군이 합작한 그런 공간이라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하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 북한의 CCTV와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철거하겠다는 이런 매국 망발을 해댔습니다. 그런 자가 다부동 전투에 가서 한미연합군의 승리를 기억한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3번의 자가 명기했다시피 문재인의 복제판입니다. 문재인은 2년 반 동안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다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인정을 하는 이런 꼼수를 벌였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천안함 추모식에 참가를 하지 않다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표가 급하니까 우파표를 위해서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을 하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런 가증스러운 표본을 보였던 문재인, 그의 복제판 이재명의 표변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